안녕하세요. 노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어, 저번에 했던 실전 1000세컵 테스트 1회 기초 간호학에 이어서 이제 보건교육을 할 건데요. 저번에 했던 그 영상을 제가 아무리 보니까 올글거리더라고요. 실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책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포스트잇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어디 가다가 던킨도너츠에서 귀여운 게 발견해서 샀던 건데, 옛날 겁니다. 지금은 없는 건데, 아무튼, 네, 저걸로 세워놓고요. 이제 음성으로 이렇게 해야 깔끔할 것 같아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보건간호학 1회 36번부터 볼게요. 자, 36번 보기 전에 먼저 책으로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페이지 234쪽 보면요. 어떤 얘기 나오면요. 자, 산업보건에서 유해인자의 관리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디치 있죠. 자, 먼저 볼게요. 디치나 제거. 자, 디치는 덜 유해하거나 덜 위험한 물질을 대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의 산업사회에서 흔히 대체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는 벤젠이라는 유기용제 대신에 덜 유독한 톨루엔이나 크실렌을 쓰는 것이 그 이해가 되고요. 유해물질 관리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으로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우수한 관리 대책이고요. 이 방법은 공정기술과 제조 공정의 관리자들에게 민감한 문제이고요. 대치 및 제거를 언급하기 전에 공정을 철저하게 조사하고요. 문제가 되는 화학물질이 특별한 이유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 물질의 제거 방법은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고요. 자, 대치 분류 중에서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물질 대체, 공정 대체, 설비 대체로 구분되는데요. 이 시에서 문제로 많이 나와요. 가연성 물질을 유리병 대신 철제통에 저장, 벤젠을 이용한 세척 공정을 수동해서 자동으로 교체, 그 다음에 페인트 작업을 분무식에서 전기 흡착식으로 바꾸는 이런, 네, 작업 방법, 대체, 이런 구분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점검해 볼게요. 유해물질 요소에 대한 관리 방법 중 대치에 해당되는 거. 답은 1번이죠. 중량물을 이송할 때 수동 대신에 기계로 운반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페이지 118쪽을 먼저 펴볼게요. 자, 118쪽에서요. 자, 보건행정에서 국민의료비 억제 대책에서 나와 있죠. 네, 거기서 팁으로 볼게요. 네, 팁이 아니고 바로 4번에 국민의료비 억제 대책에 대해 나와 있네요. 자, 볼게요.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본인 부담률이 감소하며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대한 재정 부담이 늘어나므로 국민 의료비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고가 의료 기술의 도입과 사용 억제, 다양한 의료 대체 서비스, 인력 개발과 활용, 보건 의료 체계 점검, 지불 보상 제도를 사전 결정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 의료비를 억제할 수 있다. 자, 단기적인 방법으로는요. 자, 수요 측의 본인 부담률 인상, 급여 범위 확대 지향, 공급 측의 의료 수가 상승 억제, 고가 의료 기술 도입 및 사용 억제, 장비 공동 사용 방안 강구, 행정 절차의 효율적 관리 운영 등 있고요. 장기적 방안으로는 사후 결정 방식을 사전 결정 방식으로 개편하고요. 1차 의료 중심의 의료 제도를 개편, 다양한 의료 대체 서비스 및 인력 개발을 활용, 의료의 사회화 및 공공성의 확대 등이 있습니다. 문제 1번.
자, 다양한 의료 대체 서비스 맞고요. 보험급여를 확대 아니고 축소, 고가 의료 기술의 도입의 장려가 아니고 억제고요. 본의 부담률이 감소 아니라 인상이죠. 마지막 지불 보상 제도를 사업 아니고 사전 결정 방식으로 개편이죠. 그 다음에 페이지 24쪽을 볼게요. 자, 팁에서 두 번째 나와 있죠. 보건교육을 통한 질병 예방과 건강문제 관리 중에서 질병 예방은 보건교육을 통한 질병 예방은 질병이나 환경적 위험 등과 같이 건강을 위협하다고 규명된 것이 있을 때 이러한 불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요소를 변화시킨 것으로 개인, 가족, 지역, 사회 내에서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 불구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제초적인 활동을 말하는 거고요. 건강문제 관리, 보건교육을 통한 건강문제 관리는 건강문제를 가진 상황에서 심각성 정도를 감소시켜서 개인으로 하여금 빨리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하죠. 자, 문제 38번.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 조절을 위해 약물 사용 방법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이것은 보건교육 목적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답은 3번 건강문제 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39번. 자, 페이지 204쪽을 볼게요. 자, 204쪽을 보시면 포도상구균 식중독이 나와 있죠. 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식중독으로 식중독균 중에서 잠복기가 가장 짧으며 신축동 독소가 100도에서 30분간 끓여도 파괴되지 않고요. 이 포도상구균은 당분이 함유된 식품에 침입해서 번식할 때 장독소라는 분비를 해서 식품을 유독하게 만들고요. 증상은 심한 구역질과 함께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위장형 증세를 나타내는데 보통 2, 3일 후에는 회복되지만 탄력감, 권태감, 기억력 감퇴 등의 후유증이 있을 때도 있고 이 균의 침입 경로를 보면 식품 취급자의 손, 먼지, 팔이나 쥐가 음식물에 닿을 때 옮겨지며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를 먹은 경우에도 발생하고요. 따라서 환원과 편도선염을 가진 사람은 음식을 취급하지 말아야 하고요. 이 식중독은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며 즉각 식중독을 일으킬 때가 많다. 이게 바로 포도상구균이죠. 문제 볼게요. 원인균이 장독소를 생성하여 중독을 일으키며 예방을 위해서는 환웅, 편유선염을 가진 사람의 음식 취급을 금지해야 하는 식중독은 답은 3번이죠. 포도상구균 중독이죠. 자, 앞장 넘겨서 1번 살모넬라 중독은 어떤 살모넬라 중독이냐면요. 최저 온도 35, 37도, 33도로 증식하고 이 균은 열에 비교적 약해 62, 65도에서 30도 정도 가열하는 저온 살균으로서 산멸되지만 저온에서는 비교적 저항성이 강한 생존을 갖고 있는 게 살모넬라 식중독이고요. 그 다음에 장염 비브리오. 장염 비브리오는요. 병원성 혹염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여름철 어패류 섭취나 식기류를 잘 닦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절이식품에서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요. 장염에서 나오는 장자고요. 그 다음에 어패류에 나오는 어자를 이렇게 붙여서 장어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어 비브리오균은 뭐에 의한 식중독이다. 어패류에 대한 식중독이다. 저는 이렇게 외웠고요. 병호성 대장균. 자, 병호성 대장균은 생략하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툴리누스 중독. 자, 보툴리누스 식중독은요. 자, 203쪽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으로 땅속에서 분포하고 있는 현기성 세균이며 통조림이나 소시지 등의 밀폐된 현기성 상태의 식품에서 번식하며 강한 독소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0번, 그러면 40번을 볼게요. 40번을 보기 위해서 189쪽을 펴볼게요. 자, 189쪽에 자, 소각 처리 방법이 있어요.
자,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소각 처리 있고 매립 처리 있고 퇴비 처리 있고 적환장이 있는데요. 자, 먼저 소각 처리를 볼게요. 가장 위생적인 방법이지만 소각에서 주변의 지역의 공기를 오염시킬 수는 있고 고비용 올면 관리가 문제이다. 특히 전선이나 PVC, PCB를 태울 때 나오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유해하고요. 따라서 처리 전 과정을 위생적으로 하여 주변의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소각 후에 배기가스, 자,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화산화물,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배기가스나 폐수의 중고성과 같은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최근에는 대형 불연성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기오염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자, 소각 처리의 특징, 장점 볼게요. 조업의 유통성이 있고 기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매립에 비해 적은 부지 면적이 소요되고 남은 열의 회수가 가능하여 소각열을 이용할 수 있고요. 폐기물 부피의 감소로 운송비가 절감되고요. 의료 폐기물 처리에 좋고 위생적이고 도시의 중심부에 설치할 수 있고요. 단점은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소각 장소 선정이 힘들고요. 공기를 오염시키고 전문 숙련공이 필요하고 관리비가 많이 들고 시설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자, 문제 볼게요.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 중 위생적이기는 하지만 고비용과 운영관리 문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하며 가연성 쓰레기 처리에 적합한 방법은 뭐죠? 답은 4번 소각 처리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9쪽을 필게요. 자, 39쪽을 피시면 자, 뭐가 있냐면요. 교육자 중심의 보건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방적으로 것과 왕래식 교육 방법이 나눠져 있는데요. 자, 왕래식 교육 방법 중에 종류로는 자, 집단 토익, 면접, 연구실험, 시범 교육, 분단 토익, 교수, 강습에 있고요. 장점은 일반적 방법에 비해 효과적이고 단점은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자, 문제를 볼게요. 왕래식 보건교육의 방법 중 옳은 것은 몇 번이죠?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8쪽을 펴볼까요? 자, 28번을 보고요. 자, 보건교육의 계획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죠. 한번 볼게요. 보건교육의 계획. 1번. 보건교육의 계획은 보건사후 전쟁의 일부분으로 수행되고요. 대상 지역사회나 대상 주민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행한다. 특히 주민의 희망사항이 무엇인지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세 번째, 대상 주민의 문화적 배경, 종교, 전통, 습관, 행동, 규범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대상 주민과 함께 계획하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사하고요. 대상 주민의 실정에 맞는 보건교육을 실시하고요. 실제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소규모로 연습해보고 보건관계 직원과 그 밖의 다른 요원 사이에 서로 팀워크를 이루도록 하고요. 보건관계 요원은 교육의 방법, 매체의 사용법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비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받도록 하고요. 보건교육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보건교육 후 반드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토대로 재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자, 문제. 보건교육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뭐죠? 답은 3번이 되죠. 교육 대상자와 함께 기획한다. 1번. 예비조사 없이 바로 진행한다. 아니죠. 예비조사 해야죠. 2번. 교육 전문가의 협조를 구한다. 협조가 아니라 지도를 받고요.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한다. 예산이 아니고 필요한 경비를 배정하고요.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충분히 연습한다. 충분히 아니고요. 소규모로 연습하는 거죠. 그 다음에 43번을 풀기 위해서 페이지 89쪽을 펴볼게요. 자, 89쪽 펴시고요. 자, WHO에서 제시한 1차 보건 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 자,
WHO에서 1차 보건의료 접근 필수 요소는요, 4가지가 있고요.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의 참여, 지불 부담 능력 있고요. 접근성. 자,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수용 가능성은 주민이 수용 가능한 과학적 방법을 접근하시고요. 세 번째, 주민의 참여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1차 보건의료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예를 들자면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나 마을건강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네 번째, 지불 부담은요. 주민의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제공되는 거죠. 문제 볼게요. 지방의 조그마한 면소지대에 살고 있는 65세 김 할머니는 보건지소를 이용하려면 이동하는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며 불평을 호소하였다. 이는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 중에서 어느 요인이 부족한 걸까요? 1번이죠. 접근성이죠. 자, 44번을 풀기 전에 87쪽, 88쪽 확인할게요. 자, 87쪽에 보시면 1차 보건의료의 정의하고 기본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1차 보건의료의 정의를 볼게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역할과 기능을 하며 일정 지역 사회 내에서 보건의료원과 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보건의료 활동이고요. 1차 보건의료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등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지만 특히 건강을 향유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개발도상국에 건설되고 있고요. 자, 1차 보건의료의 기본 개념. 엄청 중요하죠. 달달달달 알아야 할 내용이고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근접성이 있어야 되고 주민의 지불 능력에 맞는 의료 수가가 제공돼야 되고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건강 요구에 기본을 둬야 되고 주민과 보건의료팀과 접근성은 수요성이 필요하다.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1차 보건의료는 지역사회개발 사업의 일환을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1차 보건의료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도 하다. 높은 차원의 의료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후속 의료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적이고 보편적, 포괄적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관리한다. 의사, 간호사만이 아닌 보건의료팀을 통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사와 주민과의 교량 역할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활동적인 사람이 적합하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흔한 질병관리부터 우선하며 질병 예방이 중요하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적인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자, 1차 보건의료의 기본 정신은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리고 주민 스스로가 자신 건강에 책임지도록 하고 기본 전략은 다각적인 접근, 지역사회 참여, 균형된 분배, 적절한 기수가 있죠. 문제 볼게요. 모든 인류의 건강 실현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1차 보건의료의 접근법보다 답은 3번이죠.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 자, 앞장 넘겨볼게요. 자, 86쪽에 보시면 1차 보건의료의 개념에 대해서 볼게요. 자, 1차 보건, 네, 1차 보건의료의 개념을 옳은 것은, 자, 보건의료는, 자, 팁으로 볼게요. 팁. 자, 지역사회의 공통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초기 단계이다. 지역사회의 시설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1차 보건의료는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지역사회의 각 개인과 가족이 받아들일 수 있고 비용 지불이 가능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의 전적인 지지하에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접근 방안이다. 자, 문제 볼게요. 자, 1차 보건의료 개념. 답은 4번이죠. 지역사회 공동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초기 단계죠. 자, 그 다음에 181쪽을 펴볼게요.
자, 수인성 감염병의 정의와 특징 볼게요. 자, 수인성 감염병의 정의. 경구 감염병이라고도 하고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이지, 콜레라 등이 있고, 살모넬라균은 수인성 감염병인 장티푸스의 원인균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되고 환자가 도시 전역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다. 동일한 급수원을 사용하는 지역의 모든 계층과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고요.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으나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발병률이 높고 소화기 계통의 통증이나 설사 증상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요. 비교적 잠복기가 길고 치사율 2차 감염률은 낮거나 없는 편인데 급수원 사용을 중단하거나 개선하면 발병률이 빨리 감소한다. 높은 이활률과 낮은 치명률을 갖고 있고요. 수의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음료수 관리를 해야 한다. 자, 본 내용으로 볼게요. 자, 수지 오염의 영향에서 첫 번째 수의성 질환. 자, 수의성 질환은 오염된 물이나 음료수, 우유 등을 마심으로써 물속에 들어있던 병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 생기는 병을 일컫는 말이고요. 발생 상황은 폭발적이고 동시에 발생하고요. 발생 지역은 급수 지역에서 일치되고 성연령 직업은 차이가 없이 발생하고요. 사망률은 일반적으로 낮으며 2차 감염은 없는 편이다. 계절은요, 수인성 질환은 연중 발생하지만 비가 많이 오고 곰팡이와 세균이 잘 번식하는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발생하고요. 자, 원인은 많은데요. 자, 생각하겠고요. 대표 질환은 장티푸스, 파라피투스, 세균性이질, 아메바성 이질, 콜레라, 소아마비, 유해성 간염이나 기세충 간염이 있고요.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자, 수인병, 감염병 우려의 특징으로 옳은 것. 자, 환자 발생이 지금 간헐적이 아니고 폭발적이고요. 치명률은 어찌나 했죠? 낮다 했죠. 답은 3번이죠. 활적이 다소 많으나 계절에 관계없이 일어나고 2차 감염이 없는 편이고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병 발생률 차이에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7번을 풀기 위해서 169쪽을 뺄게요. 자, 밑에 2번 환경개선 부담금 볼게요. 자, 하나, 둘, 두 번째부터 볼게요. 자,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이 개정되어 환경개선을 위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제도가 시행됐다는 점. 자, 그러면 문제 확인해 볼게요. 환경보존을 위한 대책 중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시키는 제도를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 하죠. 자, 48번. 자, 213쪽을 펴볼게요. 자, 식품의 보존법 중에서 물리적 보존법이랑 설명 넘기시면 화학적 보존법이 있고요. 자, 물리적 보존법은요, 6가지가 방법이 있죠. 건조법, 냉동냉장법, 가열법, 미분법, 자외선 위험, 통조리법이 있고요. 넘기시면은, 자, 화학적 조리법은요, 자, 절임법. 절임법 중에서 또 현장법 있고, 당장법 있고, 시산 저장법 있고요. 훈연법, 가스 저장법, 혼중법 이렇게 있죠. 자, 문제 볼게요. 그럼 문제에서는 물리적 보존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화학적 보존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49번. 자, 49번 풀기 위해서 233쪽을 펴볼게요. 자, 펴시면, 자, 밑에 작업 환경 관리. 작업 환경 관리는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환경 관리로서 직업병 예방, 산업재해 예방,
산업필요 억제, 인간의 건강보호에 그 목적을 보고 있죠. 자, 넘겨볼까요? 자, 넘겨서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이 있죠. 자, 팁의 두 번째 볼게요. 산업장에서의 작업 환경 관리. 작업 환경에서 올 수 있는 유해 인자들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시키며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자가 작업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고, 산업자 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요. 자, 문제 볼게요. 작업 환경 관리는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환경 관리로서 작업 환경을 관리하는 목적은 뭐죠? 1번이죠. 근로자 건강 증진. 자, 마지막 50번 문제를 볼게요. 페이지 24쪽을 펴시고요. 보건교육의 특성 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보건교육의 일반적 내용 나오죠. 확인해 볼게요. 자, 보건교육의 일반적 내용. 지역사회 간호 업무 중 보건교육은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하다. 보건교육 중 학교 보건은 장기적인 행동 변화에 중요하며 가장 능률적이며 효과적이고, 보건교육의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이고, 보건교육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와 함께 가는 것이다. 자, 문제 볼게요. 보건교육이란 건강을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건강의 올바른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습관화하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그렇죠. 4번 학교 보건교육이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1회 보건교육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중보건학 기본대에서 또 기본서 체육과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끝낼게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